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흑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워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해보면 보통은 백인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고 그거를 정당화했던 게 흑인들이 노예였기 때문인데 그 노예가 됐던 것 자체도 정당화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들 노예로 쓸 수 없잖아. 우리보다 막 몸도 크고 막 힘도 세 보이는데 갑자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 썼던 거랑 비슷한 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 근거예요. 우생학적인 걸 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흑인들은 IQ가 더 낮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흑인들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쟤네를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쟤네를 노예로 삼을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약간 우리랑 일본 관계도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았나요? 분명히 인종도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를 하면서 한국 뭐 조센징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프레임도 같이 씌우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극심한 차별을 하는데 저희가 뭐 그냥 알고 있는 뭐 취업을 안 시키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흑인이면 집단 린치를 당해요. 길 가다가 나무에 매달고 때려요. 그리고 죽입니다. 이게 그냥 성행을 했대요. 길거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흑인의 어떤 되게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이거를 비판하고자 노래를 썼어요. 근데 대놓고 쓴 건 아니고 비유해서 쓴 거지. 뭐 어떤 나무에 뭐 열매가 달렸는데 그 열매는 피가 맺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집단 린치 당한 사건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는 노래를 냈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 신청곡을 받잖아요. 근데 백인 여자가 와서 그 너 노래 중에 그 섹시한 노래 있잖아. 흑인들 듣는다는 그 섹시한 노래 그거 좀 불러줘.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흑인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고 그냥 노예 그 자체였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서름을 정말 긴 역사 동안 갖고 있는 민족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직도 그 차별은 존재한다. 물론 집단 린치를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미묘한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989년까지도 남아공 해수욕장에는 백인 전용이라고 써져 있는 표말이 이런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알면은 예민하단 말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솔로지옥 보셨어요? 넷플릭스 솔로지옥. 네, 재밌게 봤습니다. 전 안 봤는데. 저도 안 봤습니다. 저는 한 1, 2화 정도만 아 봤어요. 진짜요? 재밌었어요? 그런 프로는 그냥 흐지부지 보는 거죠. 그냥, 아 그냥 타임킬링? 그냥 눈 즐겁게 보는 거죠. 그냥. 젊은이들 이러면서 그때 어떤 남자 출연자가 했던 말이 화두가 됐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안 됐고 해외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전 세계로 시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인종의 사람들,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해외 사람들이 이 발언을 보고 너무 뜨겁했던 거야. 아, 저런 말을 방송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한 것도 못 알아서 저게 컷도 안 되고 바로 방송을 탔다고? 이거에 엄청 놀랬던 해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 출연자분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성 출연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피부가 엄청 하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묘사를 하면서 처음에 완전 하얗고 되게 순백의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하였다. 저는 원래 피부가 하얀 톤의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게 되고요. 이게 번역이 돼서 나간 거죠. 자막으로 번역이 돼서. 이게 해외에서 엄청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슈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이때 이 사람의 발언이?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자막에 있었으면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난 원래 하얀 사람을 좋아해라고 어떻게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번역이 화이트라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인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어요. 페일이라고 얼굴이 하얗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됐는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저 앤서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전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아시아 계열에서 항상 그 하얀 피부에 대한 선망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백인을 투영을 해서 하얀 것이 더 뭐 좋다, 우생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 왔는 건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 미인도를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하얀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려져 왔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용이 됐었던 건지 아니면 백인 선망인 건지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리긴 해요. 저도. 저 범면님이랑 멸치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이건 차별적, 그 앤서님 말씀처럼 차별적인
그 발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별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적 기준을 뭐에 두냐라는 게 될 것 같고 결국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부색에 대한 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네, 물론 블랙페이스는 안 된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묘사도 불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 묘사가 가능한 부분도 분명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뭐 피부색이 하얘서 좋아. 이거는 그냥 개인 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범례님은요? 저는 오히려 물론 이게 제가 계속 문화 얘기를 해서 안내님이 너무 싫어하셔서 지금 문화란 얘기를 하기 싫긴 한데 저는 이거를 야 너네 한국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게 TV에 그대로 나와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한 역사는 삼국시대부터예요. 우리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 현상이에요,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 깊은 문화란 말이에요.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문화예요. 근데 왜 그들은 우리의 그 문화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전 그게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선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하얀 피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릿빛 피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얀 피부가 우리 문화에 있어서 그냥 몇백 년에 걸쳐서 그냥 아름다움의 한 기준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한반도의 역사 중 하나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의 문화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를 욕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거는 우리가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절대 백인을 우상시한 게 아니고 옛날에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아름다움의 기준 중 하나가 백옥 같은 피부였다. 백인을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범례님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분들 보면은. 아, 근데 이게 대부분인 게 아니고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범례님 얘기 이어서 가져갔을 때 동남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쟤네 화이트워싱 한다라고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이돌들 피부가 너무 하얗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인도 황인종인데 저렇게 하얄 수가 없다. 쟤네는 백인을 선망하고 아시아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저렇게 하얗게 칠을 하는 거다라고 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곡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그것도 우리가 아니 미안 너희들이 그렇게 피부색에 예민한지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고칠게라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역사예요. 그냥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했던 건. 근데 물론 그게 역사기 때문에 항상 오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기준도 변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미를 중시하는 데 있어서 왜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접고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는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돼요. 다르다라고 얘기해주면 난 모르겠어요. 아 다르네. 쟤네는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하지만 여기선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 라고 얘기하면 어그리가 되겠는데 그렇게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대한민국 너네들 고쳐. 너네 너무 무지한 거야. 멍청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기분이 나쁘다고밖에 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잘못된 생각을 이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범례님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건가요? 타협할 생각이 배울 없다기 생각이 없다. 배울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무례한 거다. 우리의 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았다. 우리 존중해라. 존중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듯이 그들이 예민해하고 어려워하고 금기시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듯이 우리의 미의 기준과 문화의 기준도 그들이 배우려고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자면은 한국인 출연자가 나와서 한국인 출연자를 보고 우리의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가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 보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의 어떤 예능, 한국인 출연자가 나오는 그 예능, 한국인들끼리 하는 예능을 보고서 왜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해도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해드리면 저는 계속 미의 기준 개인의 취향 하시는데 개인의 취향이라 하기에는 너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하얀 피부를 좋아합니다. 그건 개인의 취향의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한반도 문화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그럼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백인들을 만나기도 전부터 하얀 피부를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왜 선호를 했죠?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뭔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생학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양반들이 하였을 거 아니에요. 바깥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하얀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이어져 와서 지금도 하얀 사람을 보면은 순백의 사람, 고귀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얀 피부를 우리가 옛날부터 선호를 해왔는데 저는 그 출발부터 이미 차별이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뭐냐면 딱 계급주의예요. 계급주의. 예전에 좀 있던 사람.
지배계급의 사람들은 안에서만 이게 햇빛을 안 쬐고 살았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고 바깥에서 일하는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좀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좀 까무잡잡하고 뭐 얼굴에 버짐도 피고 잘 못 먹으니까 그게 피부색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가 하얀 사람을 보면은 피부가 하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하얘서 그 사람들이 뿜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남자 초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부가 하얗고 순백의 느낌이었다. 이 순백의 느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치. 우리 이 순백의 느낌이 그냥 하얗다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여자에게 뭐 순백임이 순수함이 그게 그냥 피부가 하얗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해외 사람들이 꼬집는 거예요. 너희가 피부가 하얀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냥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너희가 피부가 하얀색과 어떤 사람의 인성, 사람의 성격, 사람의 특성, 순수함, 고결함 이거를 연결짓고 있는 그 연결고리 자체가 굉장히 예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웃데이트도 된 거야. 이미 그거는 예전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고 이런 의견 자체가 굉장히 꼬투리 잡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하는 것이 계급 사회로부터 출발한 것 때문에 좀 의도 자체가 악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이라고 해서 뭔가 보호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귀금속도 다 없애야 돼요. 귀금속, 의식주 다 차별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을복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요. 결혼식을 전통으로 혼례를 치르는 규모 이런 것도 다 계급의 상징이고 사는 가옥의 구조부터 해서 모든 게 계급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그 계급에 대한 선망으로 인해서 발전되고 고착화되고 문화화된 거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모든 게 계급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손목시계는 뭐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다 같이 만민평등하게 찾나요? 이것도 아니죠. 다 비싼 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 부자들이 시작을 하고 귀족들이 시작을 한 거였고 맞아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코트나 부츠나 뭐 대부분의 것들 귀금속 목걸이, 귀걸이, 발걸이 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기원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느님이 이제 중간에 논리를 바꾸셨는데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하는 게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였으면 지금은 이 봐라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하는 그 내부에는 순백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지조나 절개를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가 박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로 논리가 바뀌었는데 그거랑 순백의 피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선 피부색 자체가 워낙 민감한 소재니까 이거를 논리로 가져가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다 문화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종차별이 문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종차별이 문화라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백의 피부를 좋아했다는 남성 패널의 말이 뭐 물론 세계화 시대니까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좀 외국인들이 고민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한국의 프로그램인데.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건데 좀 더 조심했었어야지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의 차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법률님의 의견에 하실 말 있으신 분? 멸치님 동의하세요? 법률님 의견에? 아니면 네, 저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그 예능에 나왔던 남성 패널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순백의 이미지, 그러니까 뭐 지조나 절개를 이미지를 숭상하는 유교 문화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가 인종으로 가는 거가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계급을 나눈 거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묘사나 그런 발언들이 저는 그거에 인간한테 없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패턴을 구분하고 이거를 편갈라서 인식하는 건 사실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없앨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정도 발언은 표현이 좀 잘못될 수 있는데 이 정도 발언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지금 한국에서 그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정도의 발언이라면 그러니까 문화 내에서 용인되는 발언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발언은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멸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조심했었어야 그쵸? 되는 게 맞다. 오케이. 우리가 공부하겠다. 이 정도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외국인들한테 백옥 같은 피부를 좋아했던 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다. 우리가 절대 백인을 동경하고 우상시하는 게 아니다. 그걸 꼬집어줘야죠. 우리가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고쳐가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끼리만 사는 이제 세상이 아니니까 점점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해서 서로 소통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 거는 완벽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인종차별이나 그들의 문화에서 용인이 안 되는 거, 혹은 우리 문화에서 용인이 안 되는 거를 발언을 할 때 이런 뭔가 배경지식과 함께 전달을 해야지, 그냥 단순한 비난, 너네 왜 이거 몰라? 아까 뭐 거기서도 2022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렇게만 전달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 의견은 이제 얘기할 차례가 되었네요. 자, 우선 범례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거에 한 2가지 정도는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범례님이 얘기하셨던 게 피부가 하얀 거를 좋아했다는 게 계급주의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급주의에서 시작했던 모든 것들, 장신구, 의복, 뭐였죠 또? 의식주 다 포함되죠. 뭐 그런 네. 것들 다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에서 차별이 따른다면 그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장신구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부터 귀족들은 장신구를 막 엄청 화려하게 하고 다녔어. 그게 지금까지 옵니다. 그 지금까지 와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귀금속을 화려한 걸 낀 사람들은 조금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귀금속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저 사람은 더 교양 있는 사람이고 부자인 사람이고, 뭐 뭔지 아시겠죠? 좀 고귀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야. 예전부터 그게 이어져 와서. 그러면은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신구가 다 작아. 큰 거를 뭐 비싸서 못 샀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못 샀는데 저 사람은 장신구가 크면 클수록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장신구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차별이 따르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차별은 없어져야죠. 그 인식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면 하얄수록 고귀하다, 순수하다, 이런 인식이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인식은 없애야죠. 그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도 정확히 그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도 아까 범례님이 뭐 피부가 하얀 거를 순수한 걸 연결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얀 걸 좋아하는 게 문제로 삼았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해외 반응들을 좀 이렇게 댓글들도 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고 많이 봤는데, 해외 사람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피부가 하얀 거랑 개인의 인성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것만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부가 하얗면 뭐 할 거다? 퓨어할 거다. 순수하고 순결할 거다라는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에서 시작한 게 흑인의 민족 차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저 미래가 뻔하거든. 저 사이에 흑인들이 들어가면 흑인들이 무슨 대접을 받을지 이 사람들은 알겠는 거야. 그런 느낌에서 우리나라의 그 언급을 어머나 저런 말을 이 시기에 한다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되네요. 만약 그 흰색 피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차별들이 있다면 뭐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해외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피부 하얀 거 옛날부터 그랬고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의견이다라는 겁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이 없다면 마지막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같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네 번째.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같은 팀이 되면 좋겠다. 이 자료를 보자마자 야 이거 나만 다른 얘기 하겠는데 그걸 딱 느꼈어요. 네, 우선 다른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엄청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엄청 유명한 가수죠. 아리아나 그란데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립니다. 몇 장을 올리는데 그게 결국에 삭제가 됐어요.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요. 이 사진들은 저희 지지익선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사진 보셨어요? 네. 네, 어때요? 봤습니다. 어때요? 딱 봤을 때 무슨 느낌? 근데 진짜 동양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봤을 땐 이쁘다라고 생각했어. 멸치님은? 처음에는 사실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아리아나인 줄 몰랐다? 네, 글을 보고 알았고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오케이. 저는 근데 뭐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아리아나 아니야? 약간 이런. 제가 아리아나 그랬어요? 얼굴을 잘 알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서양인이 얼굴 하얗게 칠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 사진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시안 피싱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안 피싱이 뭐냐?
이 피싱은 낚시가 아니고요. 피싱은 따라하는 모방,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시아인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아시안 피싱이라고 하고요. 아시안 피싱 이전에는 당연히 블랙 피싱이 있었겠죠. 블랙 피싱은 흑인이 아닌데 흑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요즘 블랙 피싱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동양인 유튜버들 중에 태닝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메이크업이 있었어요. 근데 블랙 페이스처럼 까맣게 칠하는 게 아니고 예쁘게 하는 거야. 태닝된 것처럼. 뭐 20 몇 호의 파운데이션을 쓰면서 얼굴을 조금 까무잡잡하게 태닝된 것처럼 메이크업 하는 게 유행이 됐었는데 그 영상들에서도 많은 해외 사람들이 몰려와서 욕을 했었습니다. 이거 블랙피싱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었고 백인들 스타들 사이에서도 요즘 태닝이 엄청 유행인 거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얼굴,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닝을 막 합니다. 좀 과하게 태닝을 하는 셀럽들이 있는 거예요. 백인인데 얼핏 보면 흑인인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이제 태닝을 해서 욕을 먹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아리아나도 그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리아나 완전 백인인 거 아세요? 저는 히스패닉인 줄 알았어요. 저도 히스패닉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 보잖아요. 빨간 머리에 그냥 캘리포니아 걸 그 자체거든요. 그냥 백인인데 태닝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된 거고 이번에 올린 사진에서는 또 하얗게 됐죠. 그래서 욕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 아시안 피싱이다. 옛날에는 블랙 피싱 하더니 이제 아시안 피싱 하냐. 왜 아시아인인 척 이렇게 그 눈꼬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아시아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리아나가 이 사진에서 눈꼬리를 졸라 길게 뺐잖아요. 위로. 그게 아시아인을 따라하는 거라는 거야. 나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거 서양인 메이크업 아닌가 싶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저런 아이라인이 약간 아시안 따라하는 거고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아나의 쌍꺼풀이 안 보이죠. 아리아나 원래 쌍꺼풀 진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리즈가 안 보이죠. 그거 웨커풀의 모노리스라고 하는데 모노리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엄청 하얗게 약간 원래 아리아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엄청 하얗게 칠을 해놓고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옛날 사진 같잖아요. 약간 순종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긴 하죠. 사진 안에서는. 사진도 그렇고 네. 뭐 복장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욕을 엄청 먹고 사진을 삭제해버린 일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리아나는 욕을 먹었을까요? 그걸 알려주면 안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 아시안 피싱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안 피싱이 왜 욕을 먹는지를 아시려면 블랙 피싱이 왜 문제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문화적 도용, 문화적 전용, 문화적 유용, 뭐 영어로는 cultural appropriation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기는 합니다만 이 서구권에서는 어떤 뭐 특히 백인이 다른 인종을 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을 패션처럼 입는 거죠. 액세서리처럼 착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는 문화적인 도용이다. 이제 피지배계급의 문화를 지배계급이 가져가면서 그걸로 이득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맥락으로는 그 인디안 복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의 역사 자체가 인디안을 탄압을 해가지고 원주민을 탄압해서 국가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이 이제 와서 그 인디안 복장을 나는 너네를 존중해라고 하면서 그 복장을 입는 거. 이것도 문화적 도용이다, 문화적 전용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 우리나라는 동양인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젠 다르지만 미만으로 외국인들이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흑인이야. 예전에 엄청 지탄을 받고 살아온 역사가 있어. 우리 조상님도 예전에 막 집단이치 당해가지고 목에 매달려서 죽었고 막 버스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해수욕장은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옛날에 그런 문화도 있었대요. 이제 보도블록을 가다가 백인이 건너편에서 오는 거야. 그럼 흑인은 내려가야 돼요. 차도를 걸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 근데 시간이 지났어. 갑자기 백인들이 피부 까만 거 괜찮은 것 같아. 너네 쿨해 보인다. 너네 되게 트렌디해 보여. 나도 레게 머리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좀 흑인처럼 너네까지는 아니지만 태닝 할래. 나도 너희처럼 그 브레이드 머리 멋있는 것 같아. 그거 해볼래.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흑인들이 오케이 쿨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궁금한 게 모르겠어요. 제가 무지해서 물어보는 걸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굉장한 침략 피해를 받았고 심지어 네네. 식민지 국가로 서름이 많잖아요. 네네네. 일본 우리 민족 감정은 일본을 굉장히 적대시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한류 붐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 화장을 따라하고 네. 한국인의 연예인을 따라하고 했을 맞아요.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발끈했나요? 아니죠. 왜냐면 다른 문제니까. 이게 다른 문제라고요? 네. 흑인이 받았던 핍박과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받았던 핍박이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 한국인 메이크업이 있었나요?
있었죠. 아니 그때는 코리안 메이크업이 없었지. 아니 그 코리안 일제강점기 메이크업이 왜 쪽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네. 그때 한유붐이 일본에서 불었을 때 침략국의 입장이면서도 한국의 메이크업과 한국인의 식습관을 굉장히 카피하려는 움직임이 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인커리지했단 말이에요.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의 문화가 널리 알려진다고. 근데 지금 미국에선 그게 지금 반대란 얘기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지에 대해서.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살짝 결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지금 뭐 일본이나 그런 데서 가져가고 있는 K-뷰티인 거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문화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기 내에 있었던 그때 우리가 입었던 한복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전제하에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K-뷰티, 뭐 K-푸드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한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즐기는 것과 그 우리나라 사람의 외양이 멋지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뭐 의상이나 머리나 이런 거를 따라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 지점이 그러면 서양에 핍박받은 역사가 우리가 없다라고 치죠. 근데 없는데 서양 사람이 동양인을 카피를 한다. 동양인이 쿨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분을 나빠해야 하냐 아니냐는 아직도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앤서님 발언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서양에서 동양인 핍박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럼요. 흑인도 노예였지만 그때 당시 동양인들은 똑같이 인간 취급도 못 받았을 시절이 있었고 흑인들처럼 대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면 위로 못 올랐고 우리가 이제 공감을 잘 못하는 거지 지금도 동양인들은 차별을 받고 살고 있고요. 그쵸.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시안 피싱이 기분 나쁜 건 너무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 전에 범례님이 아까 방금 질문하셨던 그러니까 범례님 질문을 제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한류붐이 일었을 때 K-뷰티 유행하고 그때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시는 거죠? 언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선 2007년쯤부터죠. 2000년대 후반에 2007년 9년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있고. 더 핫해졌고 사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감이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일본에서 했을 때 40, 50대 이상만 반감이 있고 사실 2030에선 지금 거의 반감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너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 일제강점기 시절 얘기하셨던 거죠. 사실 그 전에 핍박받던 시절에. 그쵸.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뭐 나루타도 막 당하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핍박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핍박 중이에요. 여전히 핍박 중이지만 그래도 인권이 좀 나아져서 뭐 법은 다 됐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조센징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한국인들만의 고유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 일본인들은 그걸 엄청 핍박했던 거예요. 너희 그거 안 돼. 하지 마. 너희 이제 한국어 사라져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근데 한국어 귀엽더라. 우리도 좀 쓸게.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정하는 바는 네. 일제강점기 시절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이미 한글말 끝났고 이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끝났고. 그때 한글말 못 쓰게 하고 성씨 바꿔라 창씨 개명해라 다 했는데 지금 한국 문화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최근에는 그 한본어가 일본에서 유행 중이에요. 일본어를 말하고 끝에를 입니다로 끝내거나 다로 알아요. 끝내거나 이렇게 알아요. 한국의 말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고 맞아요. 그거 귀엽고 쿨한데 이러면서 따라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를 조롱의 의미로 혹시 사용한 적이 있냐? 이거를 픽박한 게 아니라 한국어 와 되게 웃기다, 너네 되게 이상해 이런 식으로 조롱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거를 내가 조롱할 때 하던 걸 똑같이 지금 가져와서 지금은 조롱이 아니라 쿨한데? 라고 하는 문화가 그런 역사적인 건 우리가 없으니까 라고 아느님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블랙픽싱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에도 그 조롱했던 이미지가 그대로 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멸치님 말도 맞고 저는 근데 그러니까 흑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은 아직도 백인들이랑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조선 땅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본이 다 떠났고 따로 살고 우리 지금 이제 구별됐다 해야 되나? 네네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흑인들은 아직도 백인 옆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떻게 급이 같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이 백인들 사이에 살면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어떤 차별들을 당하는 것만큼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로부터 그런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급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흑인이라서 핍박받았던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까매서예요. 피부가 까맣고 두개골 그 모양에서도 이제 차별을 받았다고 해요. 그 특유의 모양 때문에도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머리
꼬불꼬불한 머리 때문에도 차별을 그렇게 생겨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쿨해 보인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블랙피싱이 욕을 먹었는데 그래서 아시안 피싱도 문제가 된 거고요. 왜냐면 블랙피싱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아시안 피싱도 문제가 될 테니까. 왜냐면 아시아인도 핍박을 받았고 차별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어떤 피부색, 그러니까 인종을 지칭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피부색을 아니면 따라하면서 아니면 뭐 분장을 하면서 그 민족의 그 인종의 어떤 이미지를 나한테 씌운다가 잘못돼. 그러니까 그거면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 피싱이나 계속 그런 것들이 그런 인종의 이미지를 나한테 덮여 씌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피부색이 그러면 인종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예시로도 나왔지만 뭐 태닝이나 이런 거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건강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어떤 속성, 인간의 속성을 매핑을 해버리는데 그럼 그런 태닝 자체가 되게 건강한 이미지야. 나 그거 좋아. 그래서 나 피부를 검게 만들래 라고 한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좀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도 우선 이 아시안 피싱 아리아나 그란데가 문제가 되냐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댓글에 뭐라 달리냐면 아리아나 케이팝 아이돌 따라한다고 댓글이 달려요. 코리안 따라한다고. 근데 이게 10년 전만 했잖아요. 아리아나 재패니즈 따라한다고. 그치. 차이니즈 따라한다고 댓글이 달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케이팝 아이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와 진짜 케이팝 많이 컸다 이런 생각도 엄청 들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린다고? 이게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특히 아마 기분 나빴던 주체들은 블랙피싱에 분노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차별받고 살았던 아시아인들이 조금 분노를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사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코로나 얘기도 아까 변매님이 잠깐 하셨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빡치기를 당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동양인이면은 스타벅스 컵을 받으면 칭칭총 적혀 있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도 동양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야 취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뭐 태닝으로 그렇게 주가를 달리던 아리아나 그란데가 동양인을 따라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된다라는 게 저의 스탠스고 그리고 멸치님의 질문 첫 번째가 그거였죠. 인종을 쓰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가 네. 그 지금 동양인화를 했다죠. 그거 보고 그러니까 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나의 그 동양인으로서의 차별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이거 왜 이제 와서 쟤는 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이미지를 그냥 어떤 동양인의 어떤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생각하기에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의 속성을 나한테 덮여 씌운 거잖아요. 그럼 그 분장이 잘못됐냐라고 보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 차별에 대한 기억들이 차별한 거가 떠오른 거잖아요. 나 왜 동양인인데 왜 이유 없이 지나가면서 뻑치게 당해야 돼? 이게 열받는 이거는 차별이 맞고 이거는 당연히 화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는 미의 속성을 그냥 인종 거를 빌려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화장이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그 블랙페이스도 화장이니까 모르겠지만 화장을 한 거잖아요. 그냥 저런 이미지, 예를 들면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 각각들을 나한테 씌운 건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양인 비하하는 것 중에 칭칭총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눈 찢는 제스처도 비하인 건 아시죠? 네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하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눈 찢어졌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은 다른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가 그 이미지를 나한테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잘못된다는 거는 어떤 특정 이미지, 예를 들면 눈이라든지 뭐가 인종을 지칭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 찢는 행위가 왜 문제라고 그럼 생각하세요? 그거 정확하게 동양인이 지칭을 하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양인은 눈이 찢어졌다라는 차별이 담겨 있고 그 행위 자체가 비하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거죠. 눈이 찢어진 사람을 동양인으로 그룹핑을 해버리는 거가.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동양인으로 그룹핑을 하는 게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찢음으로써 눈 찢은 사람은 모두 동양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 혹은 그 뭐 별개의 어떤 미적인 요소를 나한테 가져온다라고 하면 방향이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별이지라고 생각했을 땐 좀
의구심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선을 딱 나누듯이 이건 차별이고 이건 차별 아니다라고 나눌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눈 찢는 행위가 그러니까 아시아인들 비하하는 그 조롱하는 눈 찢는 행위가 인종차별이 맞다라는 건 지금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물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인이 그거를 스스로 되게 이거 우리의 조롱의 의미야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전에 서양인들이 조롱의 의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보면서 눈을 이제 찢는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놀리는 의미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막 미국에서 온 백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너 눈 진짜 동그랗다 이러면서 내가 눈을 위아래로 막 찢어. 그러면 이것도 그 인종차별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찢는 거는 너무 당연히 인종차별의 요소가 맞는 건데 이게 뭐가 여지가 있나요? 네, 그러게. 그러니까 그거는 조롱의 의미로 해서 아시아인들이 그거를 조롱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네. 그거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차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이제 아시안 피싱은 그런가라는 저는 그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리아나가 무슨 의도로 저 메이크업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리아나가 그 동양인을 향한 눈 찢는 제스처의 연장선으로 저 아이라인을 그려서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쌍꺼풀을 없앤 듯한 화장을 한 건지 아니면 한국인 좋네.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따라한 건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아시안으로서 그 눈 찢는 행위에서 계속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은 그 아이라인을 보고 제 눈 찢는 행위를 다르게 표현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네. 저는 그 차별을 받은 기억이 태어나서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실 죄송한데. 저는 그 상황에 감정이입이 안 되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아인들을. 그게 제가 가져야 할 방향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박재범 씨가 뮤직비디오에서 드래그드락이라고 하죠. 그 레게 머리 이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했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댓글로는 흑인분들이 이거는 문화적 도용이다. 너 잘못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뮤직비디오에서 그 장면을 삭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근데 이해는 하겠어. 뭐 흑인 분장을 피부색을 칠함으로써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건 난 이해하겠어. 근데 너네가 하는 레게 머리가 멋져 보여서 나도 레게 머리를 한 건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너네 문화를 존중하고 너네 문화를 쿨하다고 해서 따라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우리의 생각인 거고 그들의 역사 안에서는 이게 그들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저고리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인이. 근데 그 서양인이 저고리를 가져가서 입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되게 일본 스타일이랑 매치가 됐어.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는 예뻐서 한 건데 너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예뻐서 한 거라니까? 라고 한다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한국에서만 살 거면 그냥 귀 닫고 입 닫고 안 보고 그치. 하는 대로 살면 돼요. 나 그냥 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서양인들 우리 몰라서 하는 말이나 욕하고 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우리나라가 점점 K 열풍이 세지고 우리나라의 입김이 엄청 세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점점 많은 해외 문물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출되고 있고 여기서 난 적응하고 싶어요. 난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싶고 이 흐름을 이용해서 돈도 잘 벌고 싶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점점 더 수용하고 배우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스탠스가 있다면 그대로 나가면 되지 않나. 사실 한국에만 있을 거면은 이거 논의도 들을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저는 안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어떤 뭐 영리적인 목적을 취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들의 그렇죠. 문화를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그쵸.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짓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그들의 말하는 모든 거를 내가 그냥 수용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지 아니면은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왜 그러면 분장하는 게 다 그래? 예를 들면 태닝 역시도 피부를 검게 만들어서 어떤 속성을 나한테 입히는 건데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나한테 입히는 건데 이건 왜 잘못되지 않았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풀어가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무비 판독으로 그냥 쟤네들이 다 서양에선 이런 문화가 있대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멸치님이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옳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태도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눈 찢는 거에 대해서도 아 맞아요. 그거는 네. 왜 의구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선 인종적으로 네. 우리가 그들보다 눈이 작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눈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찢어졌다 얘기하는 거죠. 네, 아까 그 블랙 그 페이스였나요? 블랙 페이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와서 너 눈이 작다. 내가 보기엔 그건 트루야. 그냥 눈이 작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느끼는 부분은 눈이 작아서가 아니죠. 눈이 작은 걸 그 눈이 작은 인종을 차별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뭔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찢어진 눈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해야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질문한 부분은 그게 아니었고 왜 한국인들은 눈이 작고 째졌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범례님이 미국을 여행을 하다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근데 지나가던 백인이 범례님을 딱 보더니 눈을 딱 찍고 메롱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안 나쁘냐는 거. 아 저는 그거는 메롱은 한번 빼고 메롱 빼고 메롱은 기분이 지나가다가 나쁠 눈을 딱 찍는 제스처를 범례님을 향해 딱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동양인에 대한 비하 표현인 게 너무 명확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범례님은 글쎄요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물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나도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게 나를 지금 인종적으로 비하한 거라는 걸 알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국력이 약하다. 아니 인종이 약한 거지. 그치. 인종이 약한 게 곧 국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국력이 약하다. 우리가 눈이 작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다. 눈이 작은 인종들이 지금까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거다. 전 그렇게 더 이해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나는 외국에서 스타벅스에서 컵을 샀는데 칭칭총이 써있건 눈이 찢어진 그 찍찍 이렇게 긋는 거 있다면서요. 네네네. 뭐 그게 써있든 난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카운터로 달려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뭐라고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걸 보면서 국력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백인과 흑인 위에 자연스럽게 군림해야만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인 게 왜냐면 이건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웃음기 싹 빼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그거를 받은 게 정당화되는 지점이 바로 범례님이 말씀하시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더 할게요.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닌데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어. 국력이 약하고 힘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네.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가지고 백인은 항상 그런 조롱의 대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지금 흑인과 황인끼리 난리잖아요. 네네. 그게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과 쌓여진 그런 역사의 그쵸. 흐름 안에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약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란 거죠. 전 제 얘기는 그걸 보고 우리도 백인이나 흑인이 황인을 이렇게 막 갑자기 우리가 백인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반대로 길을 가다가 흑인을 보고 블랙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 흑형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인종차별 발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당연하죠. 어르신들 막 깜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인종차별은 전 멸치님의 의견에 조금 동조가 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서 뭔가 다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좀 본능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벨기에 같은 국가가 정말 동양인 차별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국가에 가서 아무리 눈 찢으면 안 됩니다. 칭칭총 쓰시면 안 됩니다. 눈 찢으면 비하 발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수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게 끝발이 먹히려면 그리고 확실히 국력이나 권력이 좀 강해져야 된다. 좀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잘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반응을 함으로써 나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뭐 사람의 본능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그걸 받고 그 눈재짐을 받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들 그냥 입 닫고 넘어가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저는 범면이 말한 대로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이런 권력적인 측면에서 좀 우위에 빨리 올라가면은 저 사람들이 얕보지 않을까라는 말도 공감해요. 우리가 만만하니까 저러는 거잖아. 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 맞아요. 난 만만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만하니까 그러지. 눈 찢어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단순히 내가 힘으로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은 흑인분들이 피지컬적으로 백인을 못 이기겠습니까? 예전부터? 예. 이기고도 남고 우리 동양인들 잽도 안 되고 이게 인종차별적 발언일 수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발언 어쨌든 자체가 흑인분들은 피지컬적으로 우월한 게 있어요. 키 크고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조롱했던 영화가 겟아웃이라는 영화고 그 영화 보시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인종에 씌어진 권력 관계가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많이 배워나가야 하겠고 힘을 또 많이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역사적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옛날에 눈 째진 거 하면 지금 비하잖아요. 그 십자군 시대, 이렇게 중세 시대에서 눈 찢으면 몽골군을 나타낸 거였거든요. 그건 정말 죽음의 상징이에요. 눈 찢어진 애들이 지금 말 타고 온다. 그러면 서유럽 국가는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눈 찢는 제스처는 죽음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곧 죽는다. 우리 죽는다. 3일 안에 온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에 있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옳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차별은 항상 나쁜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서구권의 문화적 그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가는 게 전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오늘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는데 우선 가장 먼저 우리 게스트였던 멸치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처음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이 진짜요? 주제를 그쵸, 네 너무 재밌었고 이 주제를 받으면서 몇 가지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저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얘기 오늘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얘기하려던 것도 스스로 좀 실드를 쳐보자면은 저도 절대 차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블랙페이스나 기타 등등의 문제는 그 차별이 맞다 없어져야 되는 거 맞는데 그 대신에 그럼 어디까지 차별이라고 볼 거고 어디까지 안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좀 재밌게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생각보다 이야기할 게 많아서 되게 놀랐어요. 재밌었고요. 그러게요. 앤서님 말 엄청 많으시죠? 중간에 뛰쳐나갈 뻔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네. 네,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그 인종적인 부분, 민족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내러티브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용을 하고 패션으로 활용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잘 모른다면 사실 잘 표현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라는 게 사실 항상 섞여 왔고 계속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선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사실 오늘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저희 팟캐스트를 외국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얘기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진짜 몸담고 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따끔하게 혹시 저한테 해줄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모든 것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야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 다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여기서 당연히 화를 내야 돼.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엔 설득의 논거가 될 수 없어요. 그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오늘 토론에서 많이 끼어든 이유는 그 단계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끼어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들도 우리를 이해하는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또 청취자분들의 많은 댓글과 그런 비판이나 혹은 응원 말씀이나 아니면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진행하면서 범례님이랑 멸치님의 존재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왜냐면 저랑 앤서님만 있었으면은 이거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서 더 이야기할 부분이 없어요. 그냥 그쵸? 그쵸. 넘어갔을 텐데 중간중간에 범례님이랑 멸치님이 계속해서 질문해주고 이거는 이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걸어주셔가지고 오늘 에피소드가 되게 알차진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던 멸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첫 녹음인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방송인 마냥.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